안녕하세요 여러분, 홍 교수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DS 프로그래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넘파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 수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고 싶을 때 우리는 넘파이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중에 ND 어레이를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N Dimensional Array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쭉 말씀드렸고, 그것이 벡터화 연산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우리가 shape과 n dimensional에 대해서 말했고, size, dtype, 그리고 n bytes까지 다뤄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제를 직접 풀어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ape을 다루게 되었는데, shape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레이를 만들었을 때 어떤 구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shape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reshape이었습니다. 이 reshape에 대해서 오늘 또 이어갈 건데요. 우선 이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익숙해진 다음에 실습 문제를 드렸었습니다. 실습 1, 다음과 같았죠? 이것을 한번 실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1, 10, 9, 8, 1, 2, 3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메이트 쉐이프를 갖는 numpy nd 어레이 객체를 만듭니다. 데이터 타입은 float 64입니다. 그리고 shape, size, 데이터 타입, 바이수를 출력하도록 만드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mp.array를 선언했습니다. 19, 8, 1, 2, 3이 나오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d타입을 mp.float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float 64라고 일부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형이 float 64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ape, size, dtype, n bytes를 순서대로 이 점이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서 그 하위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shape이 2,3, 6, 그 다음에 n bytes는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2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R1에 대해서 이런 어레이를 선언하도록 만들고, AR1.dtype을 출력하고 하도록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 dtype이 무엇인지를 직접 프린트하도록 만들고, 또 이 샵으로 해당하는 것을 프린트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이 ndim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예제입니다.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R1과 AR2를 만들 건데요. AR2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죠. 이것이 두 개 있습니다. 1, 3, 4, 4, 3, 2, 1이 두 개 있고요. 그것을 dtype int 8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mp.array로 선언을 하고 이 안에 이렇게 1, 2, 3, 4, 4, 3, 2, 1이 되도록 만듭니다. dtype은 아까와 동일하게 float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샵 두 개와 AR1을 직접 타이핑하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dtype을 프린팅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end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요. nbytes도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AR2 같은 경우에도 1, 2, 3, 4, 4, 3, 2, 1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nt 8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팅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같이 프린트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AR1 메모리 크기가 64바이트였고 AR2의 메모리 크기가 이제 16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AR1이 그 AR2보다 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실습 3입니다. 1, 2, 3, 4, 5, 6
모든 가능한 2차원 매트리스를 만드시오. 총 4개의 매트리스가 나오게 되고 D타입 int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아마 출력이 될 것입니다. 직접 코딩해보면 다음과 같이 mp.array 1, 2, 3, 4, 5, 6이 선언 가능하고 그 다음에 rash1이라고 우리는 변수 이름을 선언하겠습니다. ar1.reshape를 해서 1,6, 2,3, 3,2, 6,1로 이렇게 reshape를 통해서 우리는 rash1부터 rash4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shape의 약자예요.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 그 다음에 2,3, 3,2, 6,1입니다. 네, 이것은 너무 쉬운 예제였으니까요. 다음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4, 5 그리고 6000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위에 매트리스를 표현하는데 mp.int8과 mp.int32 중 적합한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t8로 선언해보고 int32로 선언해보면 되겠죠. 먼저 int32로 진행할 건데요. mp.array 1, 2, 3, 4, 5 그리고 6000을 한 다음에 d타입을 mp.int32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reshape를 바로 2,3으로 진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그냥 바로 선언해도 되지만 이 reshape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요. 자, 이렇게 mp.array로 선언을 한 다음 이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 바로 뒤에다가 점하고 reshape를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int8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reshape 2,3이 돼서 이 정답을 다시 마지막으로 프린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1, 2, 3, 4, 5, 6000 잘 출력이 되었고요. 그런데 int8로 선언했더니 6000이 112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 int8은 이 값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6000이라는 값을 수용할 수 없고 그 메모리 크기가 데이터에 비해서 작아서 데이터에 왜곡이 생겼다. 그 상위 비트, 예를 들어서 8비트까지였다고 치면 그 앞에 9비트, 10비트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 텐데 그 숫자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뒤에 112만 남은 겁니다. 이 R1에 int32가 더 적합한 그런 데이터 형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어지는 연파 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을 더 진행해 갈 텐데요. 이번 강의의 주요 대상은 바로 -1이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 -1 이것이 우리 파이썬에서 다른 언어와 차별적이게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래머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호입니다. 자, -1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의 그런 인덱싱을 할 때는 이 마지막 칸에 그런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곳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1입니다. reshape 안에서 하나의 그런 행 또는 열 같은 그런 특정 구조, 쉐입의 숫자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건 모르겠지만 열을 2개로 만들고 싶어 라고 우리는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했을 때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루어준 겁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은 사이즈는 당연히 6이 나오겠죠.
2 곱하기 3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리쉐이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2 곱하기 3이 아니라 앞에 건 뭔지 모르겠지만 열을 2개로 만들고 싶어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 사이즈를 나눠줘서 3이라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 결과 2개씩 묶여 가지고 이렇게 어레이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똑같이 선언을 한 다음에 4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열을 4로 만들고 싶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value 에러가 납니다. value 에러다. 어떤 값이 에러가 난 것인가? 바로 ar1.reshape를 했을 때 우리 그 함수를 돌리려면 이게 사이즈를 나눌 수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값이 결정이 될 텐데 나눗셈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약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 모듈로가 0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입니다. 이렇게 4개를 묶어서 12개의 사이즈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을 6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나머지는 그 사이즈를 나눠서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2가 되고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mp.array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고 나면 이번에 2 그리고 이쪽이 2 쉐입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운데가 이 2로 나누고 2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3으로 남겠죠. 그래서 그 몫에 해나가는 3 이것이 2개가 있게 되죠. 네. 아마 이 정도면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이렇게 간단한 예제와 함께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을 한번 2개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시도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와 이제 원리에 기반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2개를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되지 못하죠. value 에러가 또 나오게 됩니다. can only specify one unknown dimension. 자, 이것이 바로 unknown dimension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영어 원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unknown dimension이다. 자, reshape에서 8,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앞에서 이런 8, 이런 걸 행으로 보면 안 된다.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8,1과 어떻게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mp.array를 1부터 8까지 이렇게 4개씩 묶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프린트는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hape을 물어보면 이게 2개의 행을 가지게 됐으니까 2행 4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r2를 8, 라고 리쉐입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이렇게 쭉 펴지게 됩니다. 펴지고 꺽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리쉐입을 1,8로 선언하게 되면 이번에는 꺽쇠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딤을 하고 나면 이 8콤마만 있었던 거는 1디멘전, 그 1,8로 했을 때는 2디멘전으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을 물어봤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선언한 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놨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1일지라도 행을 지정하게 되면 2차원 단위라고 지금 보도록 만든 겁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뭐 연산이라던가 그럴 때 차원을 맞춰서 이게 인식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차원 텐서냐 2차원 텐서냐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이 프로그래밍이 적절하게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연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완전히 펴진 것에서 가장 최하위 단위인 어레이에서 그 상위 단계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어레이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 펴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이 오퍼랜드가 동작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쉐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럴 때 조금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아, 여기는 2차원, 여기는 1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잠깐 나왔던 이런 함수 같은 것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예제를 보여드리면 1, 2, 3, 4부터 5, 6, 7, 8까지 선언을 하고 리쉐입을 1,8로 하면은 꺽쇠가 2개 이렇게 남게 됩니다. AR3을 지금 선언하게 됩니다. AR3을 리쉐입해서 출력해달라고 말을 한 거고요. 1,8로 선언을 한 건데,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꺽쇠가 2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1로 AR4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엔딤과 쉐입을 해봤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로우 벡터가 아니라 컬럼 벡터, 이렇게 하나의 열이 이렇게 세로가 열이 벡터가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꺽쇠를 다 넣어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리쉐입을 아예 해버리면은 조금 더 이 꺽쇠를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튼입니다. 앞서서 그 엑스트라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함수인데요. 다차원이었던 어레이를 그냥 1차원 어레이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가 보기 편했다 라고 말했던 8, 이런 형태가 있었잖아요. 16,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어떤 차원이었든 그냥 한 줄로 쭉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꺽쇠 하나만 남기는 거죠. 바로 1차원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꺽쇠가 3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flatten 이라는 함수를 넣어서 2에다 넣었더니 바로 다음과 같이 쭉 펴져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쉐입을 -1이라고 선언을 해도 똑같이 이번 AR1에서 지금 아까 똑같이 한 거예요. flatten 대신에 reshape -1이라고 넣어도 역시나 flatten한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1이 unknown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unknown dimension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쉐입이 3,4인 ND 어레이 객체를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 어레이를 아래와 같은 어레이로 바꾸십시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1번 reshape, 2번 reshape, 3번 reshape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2와 3을 구분할 줄 아시는 능력,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레인지를 활용해서 ND 어레이 객체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예제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